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재 보시는 이 도면이 있는데요. 자, 이 도면은 남방배관 쪽이라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은 조금은 달라요. 지금 여기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배관 쪽에서 이렇게 하나씩 다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제 같은 특성을 가진 항목인 경우에는 여기에 배관 쪽에서 찾기라는 메뉴를 이용을 해서 산출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일단 이 도면을 산출을 하려면 먼저 CAD 준비, 그 다음에 자, 공정 쪽에 가서 범위를 지정을 해주고요. 자, 여기 CAD 준비, 범위 지정, 범위 선택, 이거는 세 가지는 반드시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범위 지정 여기서부터 이만큼, 자, 이렇게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공정 입력 부분인데, 자, 공정은 지난 시간에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입력을 하지 않고 그냥 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비 산출 이 프로그램에서 먼저 등록을 하신 다음에 전송해 주면 돼요. 자, 여기 공정 입력을 하지 않았고요. 자, 배관 쪽에 가서 이렇게 해주는데, 자, 여기 CAD 도면에 지금 여기는 이 배관이 엑셀 관리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듈 재료를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요거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를 체크를 해제하고요. 모듈명 있는 코드만 보기를 체크 해제했고요. 자, 여기서 해제를 하셔도 되고 해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빈칸들이 많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그냥 바로 적어서 하셔도 되고, 이거를 해제하고 하셔도 돼요. 자, 여기다가 그냥 바로 적어서 할게요. 자, 엑셀관이다. 이렇게 엑셀관. 자,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 배관에 대해 가지고 산출을 할 때 이렇게 뭐 15mm 짜리다 이렇게 찍어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일일이 하나씩 다 찍어서 이렇게 해 주셔도 되고요. 자, 취소할게요. 작업 취소.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찾기라고 있어요. 좀 전에 그 기존에 산출할 때 부속 쪽에서 부속 찾기 부분 있죠.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이 찾기,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배관이 같은 특성으로 이렇게 다 이제 그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찾기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빠르죠. 여기는 일단 제가 이거 15mm 짜리로 이렇게 해놓고요. 찾기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일단 먼저 모듈명을 적어 놓고, 뭐 모듈명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선택해서 하셔도 돼요. 지금 이게 만약에 뭐 스텐관이다 그러면 스텐관 찍어 놓고 찾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없는 품목이, 제가 이거 미처 안 만들어 놨는 부분이기 때문에 엑셀관 찍어서 찾기 누른 다음에 여기 배관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에 상단에 이렇게 진행이 쭉 되죠. 진행이 되면서 여기 이제 같은 특성을 가진 거는 한꺼번에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난방 배관으로 이렇게 된 거는 사실상 금방 산출이 돼요. 하나씩 다 그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선택이 다 됐어요. 전체 도면이 다 선택이 되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이 부분은 지금 배관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같은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빼버리면 되는데 그냥 하나씩 찍어서 삭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단에 여기 선택 제외라고 있어요. 자, 여기 버튼을 클릭하셔 가지고 자, 요거 클릭, 그 다음에 또 요거 클릭 이렇게 해주면 지금 선택된 거에서 빠지게 돼요. 자, 이렇게 빠졌죠. 이제 요 부분은 빠졌고 이제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죠. 근데 자, 마우스를 가져다 대보면 이 부분은 선이고 자, 이 부분은 호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산출을 이 상태에서 산출을 하게 되면 요 길이만큼 산출하고 또 플러스 요 길이만큼 산출하고 또 플러스 요 길이만큼 산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되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한 선으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의 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를 하나로 묶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을 전체를 폴리라인으로 묶어주는 작업, 그거는 결합 요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자, 연결 이 부분은 끊어져 있을 때 배관 자체가 도면 자체에 배관이 이렇게 쭉 가서 또
이쪽 부분에 또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쭉 있는 부분, 이거를 연결을 할 때 쓰는 것이 연결 요 버튼이고요. 결합 요거는 이렇게 맞붙어 있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요거를 하나로 묶어 줄 때 결합 이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요 기능은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하단에, 자, 이 부분에 각 메뉴들은 전부 하단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건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결합에다가 이렇게 올려보면 끊어진 배관 결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배관 결합 요 버튼을 클릭해 가지고요, 결합할 라인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작 종료점 클릭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누르고, 요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결합 버튼을 누르고 대표가 되는 거, 묶을 거 하나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시작 종료 범위 지정하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묶을 거냐, 이거 전체 다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쭉 진행이 되고 나면 좀 전에 그 선과 호로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요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예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좀 전에는 선과 호로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됐죠.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 총 길이에 대한 게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에. 자, 이렇게 해주면 이거는 일단 결합까지는 된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재료 변경이에요. 재료 변경. 지금 요 재료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파랗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는 산출을 해도 어떤 자료인지 이 항목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엑셀관 이 항목을 선택해 놓고요. 재료 변경 눌러서, 자, 여기 한번 클릭해주면 지금 재료 변경이 있고 개별 변경이 있는데, 재료 변경은 이 부분도 전체 한꺼번에 다 바꾼다는 거예요. 같은 특성이니까. 개별 변경은 여기 일부분만 내가 이걸로 바꾸겠다, 일부분만 바꾸겠다, 그럴 때 선택을 하는 거고요. 자, 요거 찍었을 때는, 자, 이렇게 한번 찍어주면 요 항목만 바뀌는 거예요. 요 항목만 바뀌는 거고. 근데 작업 취소. 자, 요거는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거예요. 같은 거는. 자, 엑셀관 해가지고 이렇게 지정해 놨고요. 재료 변경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죠. 이렇게 마우스 가져다 대보면 이렇게 연결된 대로 다 물린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걸로 끝인 거예요. 여기서 산출 쪽에 가서 작업 범위 계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엑셀관이라고 해서 배관만, 지금 배관만 선택했기 때문에 배관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배관 엑셀관 15mm 해서 이렇게 다 나왔죠. 자,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설비 산출 쪽으로 전송을 해주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배관 쪽에서 엑셀관이라고 적은 거는 지금 현재 모듈 재료 화면을 이렇게 열어놓고 전송을 하셔도 지금 현재 모듈 재료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품목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듈 재료를 닫고 전송을 하든 열어놓고 전송을 하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강제로 입력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닫고 제가 여기 산출된 거에 보면 지금 공정명이 여기 없어요. 제가 공정명을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전송을 하실 때는 전송할 공정을 이렇게 찍어 놓고 전송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위생배관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난방배관공사라고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다가 전송을 할 거다 선택해 놓고 전송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공정으로 전송을 할 거냐 라고 물어요. 지금 방금 만든 거 선택되어 있는 걸로. 그러면 예 해주시면은 방금 만든 엑셀관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오는 거는 전부 다 파란색으로 넘어와요. 지금 모듈 재료 화면이 아닌 일반 산출 화면에서는 전송을 하면 전부 다 파란색으로 들어와요. 자, 이 상태에서 이 항목을 다시 자료에 있는 항목으로 변경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내려놓고요. 자, 이렇게 산식은 아까 그 캐드에서 산출한 대로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렇게 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품목 일괄 변경 전체 한꺼번에 다 바꾸는 거예요. 이 공사 안에 있는 거 전체를 다.
요거는 요 난방배관 공사 안에 있는 것만 바꾸는 거고요. 자, 전체로 가서 엑셀관 이거를 찾으면은, 자, 엑셀관 찾으면은 가교와 폴리에틸렌, 자, 여기 15mm 짜리 이걸로 더블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산출이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계를 하고 인쇄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 여기에 이제 지금 모듈 재료 부분은 조금 더 있다가요. 자, 여기서 자, 여기 하이드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배관 쪽에 하이드. 이 부분은 뭐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거냐면 캐드에서, 자, 이 도면은 간단하게 끝나버린 거기 때문에, 자, 여기 아까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도면이에요. 그 화장실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하이드 요 기능은 실제 도면상에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길이를 산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길이를. 지금 이제 여기도 일단 도면을 열었기 때문에 캐드 준비 한번 해주고요. 범위는 이미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 선택으로 바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자, 범위 선택.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이드 이거는 만약에, 자, 여기에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 지금 엘보가 있어요. 여기 엘보가 있는데, 배관이 와서 엘보가 물리고 거기에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옆으로 꺾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오는 부분 높이, 배관에 대한 높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화조라든지 뭐 이런 때, 정화조 쪽은 해당이 없겠지만 집 수정이라든지 이런 때 안에 들어있는 배관에 대한 길이, 그런 부분을 도면상에다가 표현을 해 놓는 거예요. 그때 요거를 쓰는 거고요. 표현만 되는 게 아니라 이 길이만큼 물량도 같이 나오게 돼요. 자, 지금 이게 그 스텐관이잖아요. 스텐관이면 스텐관 찍어놓고 하이드 요거를 몇 미터로 할 거냐 여기다가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만약에 지금 만약에 1m다. 그러면 1m 이렇게 그냥 제가 1이라고 이렇게 해놨었는데 1 이렇게 해놓고 하이드 버튼 누르신 다음에 광경 이게 25mm 짜리다. 그러면 25mm 클릭해가지고요. 여기 근처에다가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자, 이 글자는 이렇게 하이드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산출을 하게 되면 요 길이만큼 추가로 더 산출이 되게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소변기 쪽에도 이게 배관이 올라와서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여기는 대략 뭐 50cm 올라간다. 그러면 0.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이드 눌러서 배관 광경 15mm 짜리다. 자, 이렇게 클릭. 자, 여기도 15mm 짜리다. 클릭. 15mm 짜리 클릭.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요 부분이 나중에 또 이제 선택이 물량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이걸로 산출을 할 때 이렇게 도면상에다가 표시를 해 놓으시고 하시면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높이에 대한 부분도 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변경 부분이 있는데, 변경 이 부분은 내가 스텐관을 찍어 가지고 했는데 이거 잘못 선택했을 때, 만약에 PVC 관이다 그러면 이 관에 대한 거를 PVC 관으로 변경을 하실 때 변경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변경 기능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사용하시는 방법은 지금 현재 선이 다 그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분을 PVC 관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PVC 관 선택해 놓고요. 변경, 그 다음에 이건 몇 mm 짜리로 하겠다. 여기서 20mm 짜리다.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 항목은 바뀐 거예요. 이게 실제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보기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이게 PVC 관인지 스텐관인지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직접 바로. 자, 여기서 PVC 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속 쪽에는 그게 볼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이 있는데, 기타 이 부분은 실제 도면 자체에 있는 거를 도면에 이제 배관이라든지 뭐 부속이라든지 이런 거를 뽑으실 때는, 배관에 대한 부속을 뽑으실 때는 여기서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뭐 길이가 얼마인지 그런 거를 산출을 하실 때 직접 라인을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 길이가 얼마인지 그렇게 산출할 수도 있고요. 직접 도면에다가
라인 긋기를 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자, 이런 식으로 그어 가지고 이 길이가 얼마인지 산출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라인이면 라인 부분에다가 내가 어떤 뭐지 덕트라고 만약에 덕트 이렇게 해놓고 덕트에 대한 길이를 산출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라인 길이를 그어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자 이건 지우고요. 자 이게 덕트는 아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덕트다 이거 길이를 뽑고 싶다 그러면 라인 찾기를 하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거는 라인으로는 찾기로는 안 되겠죠. 라인 긋기 자 이걸로 하시면 돼요. 라인 긋기는 라인 긋기 버튼 클릭해 가지고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라인이다 자, 이렇게 지정하면 이 길이만큼 빠져나오는 거예요. 길이가 배관 길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면 이 길이가 산출이 돼 실제 덕트가 산출되는 건 아니에요. 덕트라든지 이런 거 길이를 뽑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블록 찾기 이 부분은 실제 여기에 이렇게 캡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자 여기다가 PVC 소재부 이렇게 적어 놓고요. 블록 찾기 자, 이렇게 지정하시면 같은 거는 같은 블록은 다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속 쪽에 있던 그 부속 찾기 버튼 있죠 여기에 자 부속 찾기 이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블록 찾기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마치고요. 자 여기에 한 가지 일람표 부분인데 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람표 부분은 제가 일람표를 가져오는 건데 실제 도면상에 이렇게 일람표가 잘 나와 있는 것이 잘 없어서 자, 만약에 이런 일람표가 이렇게 있다 일람표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버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품명 말 그대로 품명만 가져오는 거예요. 도면에 있는 거. 자 품명 눌러 가지고 여기에 있는 명칭을 이만큼 이렇게 선택하면 품명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양변기가 품명이고 이건 규격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 요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뒤에다가 아까처럼 아까 불러져 왔던 부분 VC0 이런 식으로 뭐 적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규격 얼마 그 다음에 단위 EA 뭐 이런 식으로 수량이 얼마냐 수량 부분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끌고 오시면 돼요. 끌고 오시는데 수량이면 수량 부분 클릭해서 이렇게 끌고 오시면은 이거 하나만 이렇게 선택하면 이거 하나만 들어와요. 두 개 선택하면 이까지 선택하면 이까지 들어올 거고요. 수량 자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두 줄로 생겨버리면 못 찾아오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한 줄로 일단 다 수정을 하신 다음에 블록을 하시면 돼요. 규격도 마찬가지 규격이 있다 그러면 규격을 가져오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규격 부분은 여기에 이렇게 갈로로 해서 하나의 한 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출하지는 못해요. 하기가 그래서 이렇게 잘 끄어주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시고 설비 산출해서 바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선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지금 요거는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부분을 각 칸에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그 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선택이라는 거는 도면에 있는 거를 아무 부위나 선택해서 붙여놓고 싶은 데다가 붙여넣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마우스 오른쪽 해가지고 일단 여기 다 지워버릴게요. 전체 자료 삭제. 여기 선택 눌러가지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자, 이만큼 이렇게 선택했어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죠. 이거는 이제 선택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붙여넣는 거는 어디다가 붙여넣을 건지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내가 지금 여기 규격에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규격이 들어가요. 이렇게 품명에다 해놓으면 품명에 들어가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일람표 이어 붙임 이어 붙임 곱하기 이렇게 있는데 이어 붙임은 말 그대로 글자만 이렇게 하나 더 이렇게 옆으로 적어주는 거고요. 여기 곱하기 표시 있는 거는 옆에 곱하기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일단 제가 지우고 품명에다가 그냥 이렇게 이어 붙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 줄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변기 글자가 복사됐던 게 또 들어오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어붙인 곱하기 된 거. 자, 이거 하면 여기에 곱하기라는 게 한 개 더 붙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요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일람표가 제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쭉 불러다 놓고 자료를 저장해 놓고, 저장이라는 거는 현재 이 화면을 닫았다가 들어오면 다시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한번 해 놓게 되면 요 내용이 이 창을 닫았다가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나와요.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명세 전송을 하게 되면 요 내용이 산출로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 품명규격 단위가 들어가는 거고, 실제 물량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 품명규격 단위 수량까지 있으면 요 수량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가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송 한번 해볼게요. 전송하면 여기에 있는 거는 실제로 이거는 품명규격 단위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 있는 거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다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듈 재료 만드는 방법. 모듈 재료 만드는 방법은 제가 다음 시간으로 미룰게요. 자,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